네, 이번 수업은 단어 기억력을 10배 이상 키워주는 변환과 결합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결합 기법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룰 텐데요. 자, 이 수업 다음서부터 이제 단어의 메타학습 개별화 수업에 들어갑니다. 개별화 수업까지 다 마치고 거기서 제시하는 이제 훈련까지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단어의 기억력 최소 5배 그리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10배 이상 향상이 될 걸로 확신합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수업은 이제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아주 신속하게 이미 대부분 수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총정리 복습하는 시간이고 결합의 기법에 대해서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재들의 기억법, 별똥별의 추억. 한국 1, 2, 3의 기존의 학습법에 존재하는 거대한 싱크홀이 있어요. 거대한 구멍이죠. 치명적 결합인데 사실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환과 결합에 대해서 이런 마이다스 이손 퀘스크름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양한 기법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특이성 매트릭스 8개 패턴 다양한 기법 이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죠. 그리고 결합은 창의적인 사고법. 그리고 특히 이 단어의 결합, 단어의 메타학습에서 창의적인 사고가 좀 필요하다는 거. 이거 그래서 기억학습법의 결합법은 창의적 사고법의 기법 중의 하나인 바로 강제결합법과 똑같다 하는 거. 한국어 단어는 누워서 떡 먹기다. 한국어 단어 적용한 거 간단히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메타보캐블러리 사파로 해가지고 사파를 통해 가지고 변환과 결합의 기법을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총정리하고 이제 변환 결합의 기법은 평가의 기준이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기법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인출이 됐는지 생각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다 평가를 하고 이런 것은 이러한 기법을 좀 쓰는 것이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교정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천재들의 기억법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력 스포츠에서 오리쌤도 정말 감탄을 하는 그런 이제 후천적 기억력 천재들 그런 사람들을 직접 한번 봐야 되는데 기억력 스포츠 종목에서 정말 세계 챔피언급들은 오리쌤이 한 3배 정도, 2배 내지 3배 정도 더 빠르게 많은 것들을 외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 기억력 스포츠 종목에서는 뭐 한 1000배, 2000배 이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 학습에서도 뛰어난 학습 효과를 보이는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단어에서는 바로 매개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죠. 이거. Meteor 하면은 보통 이것을 이제 발음매개법, 오리쌤 발음매개법이라고 부르고 핵심 단어법, 심리학에서는 키워드 메소드라고 부르는데 핵심 단어법 또는 관건 단어법, 열쇠 단어법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것을 이제 고도로 숙련한 사람들은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죠. Meteor에서 이것을 비슷한 발음으로, 발음매개법이니까 비슷한 발음으로 바꾸고 이것을 변환부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을 이제 미디에이터라고 합니다. 발음 미디에이터, 매개요. 그리고 이것으로 미티어 아름다운 눈물이 유성이 되어 별똥이 되어 떨어졌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고 그림을 딱 그린 다음에 이야기를 만들고 이것을 이제 결합하는 거죠.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유성 별똥별 요 부분이 만약에 변환을 또 한번 시켜야 될 부분이다 하면 가령 별똥으로 이렇게 변환을 시킨다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변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환부가 돼가지고 결합 부분에 속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사고의 과정 방법이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숙달을 하게 되면 바로 단어에서는 후천적 기억력 천재가 됩니다. 자, 한번 보죠. Meteor, 별똥별. 이거 여러분 봤죠? 아름다운 눈물. 그래서 우주 여신의 아름다운 눈물. 이것이 바로 이렇게 별똥별로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이렇게 별똥별로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언어, 그리고 심상, 마음속의 그림, 그리고 감정, 느낌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감각들, 그리고 동작들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 내에, 가장 짧은 단위 시간 내에 응축을 시키면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계속 반복할 때보다 엄청나게 효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한국 1, 2, 3위 공법에 존재하는 거대한 싱크홀 이게 정말 참 문제예요. 왜 문제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보여주죠. 자, 이제 오리쌤 이렇게 메타인지 인매 반복, 도해법, 질문부, 결합법, 이해와 기억이 9절차례가 체계화해가지고 학습 전략을 가르치는데 자, 여기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유튜브 1, 2, 3입니다. 유튜브 1, 2, 3의 그래서 100만, 50만, 30만, 지금 40만 가까이 됐죠. 이렇게 됐는데 이런
발음매기법을 이렇게 아주 평가절하는, 아주 폄하를 해요. 그리고 여기 단어 기억 효율을 1.5배라도 올리는 방법은 없다. 미치겠죠? 기억력 스포츠 현장에 좀 데리고 가고 싶어요. 이렇게 다들 음울한 개구리들이라서 여기 보면 기억력 챔피언십, 의미 바른 형태 변환, 기억력 같은 건 공부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못하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이렇게 워리쌤이 왜 이렇게 비판을 하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학습 강사들이 거꾸로 공부를 덜한 채로 가령 오리쌤 같은 이런 단어 이렇게 처리하고 그럴 때 기억이궁전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그런 것은 공부에 못 쓴다.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하니까 오히려 공격을 하니까 이제 오리쌤이 방어적인 이제 그런 성격에서 오리쌤이 이제 앞으로 유튜브에서 적극적으로 좀 방어적 공격이죠. 방어적 공격 이런 식으로 좀 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효과가 좋은 효율적인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인류 최초의 학습법을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하고 모른다는 것이 너무나 무지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리쌤이 체계한 결합법, 기억 효율을 엄청나게 높이는 결합법, 이해율을 높이는 도해법, 그리고 메타인지와 관련이 있는 이 질문법, 공포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세 가지를 쭉 비교를 해보면 100만 공부 다 이 결합법 기억 없습니다. 이거 없어요. 결합에 대해서는 아예 없는 것 같고요. 요새 이 수강생이 이제 나름대로 명문대학교를 나와가지고서 이제 우리쌤 수업을 듣죠. 수업을 들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고등학생 시절에 여기에서 이제 한국에서 유명한 학습법을 들었는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대요. 그래서 수학은 수능 100점 많고 그런데 이제 언어 영역이 3등급을 맞았다. 이렇게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암기의 벽에 부딪혔던 기억이 납니다. 암기, 즉 결합에 대해서는 아예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55만, 38만 공부 다 이렇게. 도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도해도 마찬가지로 도해도 이 학습법, 결합법에 대해 전혀 없는 암기에 대해서 기억에 대해서 전혀 이제 학습 전략이 거의 없는 그 학습법이 자랑으로 삼고 있는 도해법, 즉 이해 전략에 있어서도 이렇게 오히려 중급직 강의 보면서 많이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해의 경우에서도 도해 부분도, 즉 이해 부분도 선생님 방식이 좀 더 정교한 것 같습니다. 도해 부분조차, 이해 부분조차 오리쌤이 방식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낫고 더 낫고 여기는 아예 없고 그쪽에는 그러니까 이런 공부에는 거의 없고. 자, 우리나라 학습법 수준이 이 수준인 거예요. 아직도 이 수준인데 심지어 이제 오리쌤이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국내 학습법계에 공헌을 좀 했다고 하는 부분을 오히려 공격을 하는 이제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참. 자, 이제 곧 공기가 희박한 곳에서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법은 여기 55만 공법, 이게 스터디 코드예요. 스터디 코드. 그래서 디펜백이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데 Y 공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인정을 해야 되겠다. 질문법, 여기 스터디 코드에서는 질문법을 잘 사용을 한다. 이렇게 하고 다른 것들은 이렇게 되고 결합법 없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800공부법은 현재 오리쌤의 그 유튜브 구독자 수가 한 830명, 40명 이 정도 되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다 체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8만 공부법, 여기 이제 이은규 변호사의 공부법 보면은 조직화, 맥락화 이렇게 해가지고 기적의 암기법인가 뭔가 하는 이제 그 책에서 설명을 하는데 조직화, 맥락화 이런 것들은 도해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중복이 돼가지고 설명이 또 이렇게 중언부언 이렇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해가지고 도해만 하면은 조직화되고 맥락화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런 수학에도 다 적용이 되죠. 수학, 영어, 국어 다 적용이 되고 이런데 이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해 부분 이것이 다 도해가 된 거죠. 여기에서 큰 목차, 작은 목차 해가지고 이 작은 목차에 또 중간에 소단원,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이런 식으로 목차하고 핵심어가 쭉 의계를 이루어 있으니까 이 의계를 파헤치는 것이 바로 도해입니다. 도해. 그래서 도해도 선생님 방식 좀 더 정교한 것 같고 심지어 이제 결합에 대해서는 아예 없고 이게 지금까지 이제 국내 1, 2, 3위 기존 학습법에 대한 그 거대한 싱크홀 잠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기억법을 가르치는 어떤 기억법들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기억의 궁전을 쓴다고 하는데 기억의 궁전을 쓰면서 그냥 암기를 해요. 매개법, 발음 매개법을 안 씁니다. 이거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기억의 궁전만 쓰고 어원 매개법이나 발음 매개법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기억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이런 기억 궁전을 마련을 해놓고 여기 1번서부터 2번 이렇게 있죠. 여기에 있는 단어를 여기에는 이 10개의 단어를 쭉 기억을 한다고 할 때
여기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포인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단어의 한국어를 기억을 합니다. 다 할 수 있죠? 여기 수녀님이 반대하다. 여기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하라고 제안을 하다. 여기 십자가는 무엇보다 여기 구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여기 뭐 식량을 쌀을 벽실을 비축을 한다. 여기에 흥부가 오랜만에 휴식을 취했다. 호박을 깨뜨려서 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기억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정작 중요한 이 발음하고 영어 단어하고 그리고 뜻은 그냥 암기를 해요. 암기. 그래서 열심히 암기를 해가지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것만 보면 요 그림만 떠오르면 1번서부터 10번까지 여기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떠올릴 수가 있죠. 순서대로 쭉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00단어, 300단어를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1번서부터 200번까지 쭉쭉쭉쭉 이렇게 외워서 말을 하네.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여러분 학교 시험에 자 어제 배운 100단어를 순서대로 1번서부터 1번서부터 100번까지 쓰세요. 이런 시험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단어가 나오면 즉시 즉각적으로 이런 노출할 뜻과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중요한 꼭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학습 방법은 여기 어원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expose 하면 x가 밖이란 뜻이고 pose가 어디에 두다 그런 뜻이죠. pose 자세를 취하다. 그래서 밖에서 자세를 취하다. 밖에 두는 거니까 이것은 노출하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propose 같은 pro가 앞이란 뜻이니까 앞에다 두다. 앞에다. 그러니까 앞에다 두는 거니까 어떤 제안서 같은 걸 앞에다 두면 그것이 이제 제안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함께 같이 두는 거니까 구성하다. 음표를 같이 두는 거니까 음표, 4분 음표, 2분 음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표에 쭉 같이 두는 거니까 작곡하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같이 해야 될 것이 반드시 이 발음 매개법입니다. 이렇게 포즈를 취하는 거, 그리고 노출하다, 익숙한 포즈, 발음 비슷한 발음으로 바꾸는 거죠. 익숙한 포즈를 노출하다. 그림을 그려야 돼. 반드시 마음속의 그림 심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expose. 그리고 가정하다. 이렇게 써놓고 자 이렇게 글을 써놓고서 포즈를 딱 취하고 있는 잠시 정지한 포즈 해가지고 잘 썼는지 안 썼는지 한번 가정하고 생각을 해보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purpose입니다. purpose가 아니라 그죠? purpose. 목적과 목표. 발음 매개법은 발음을 변환시키는 거기 때문에 발음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요. 이거 purpose, 목적, 목표. 그래서 이렇게 지갑에서 돈을 퍼내고 퍼스는 목적이 뭐냐. pose 마찬가지죠. 여기 강아지가 오랜만에 산책하러 나왔는데 자꾸 금방 또 들어가자고 그래. 한 바퀴 더 돌고 싶은데. 그래서 산책 더 하고 싶어. 안 일어나. 저항할 거야. 엎드린 포즈로 저항을 하는 건 oppose, propose. 이렇게 제안하다. 구성하다. 컴퓨터 포즈에서 구성하다. 작곡하다. 디파짓. 뒤를 막 파고서 거기에다가 예금 비축을 하는 거죠. 그리고 repose. 허리 다리를 쭉 편 포즈로 휴식을 취하다. 디포즈에서 디포즈. 이렇게 디포즈인 사람은 폐위하다. 증언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증언하다. 자, 이 증언하다라는 뜻은 폐위한 다음에 그것을 증언하는 장면으로 연쇄 결합을 하면 됩니다. 이야기를 만들어서 계속 연결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발음 매개법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서 여러분 꼭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기억학습법 초급 단계, 초급 과정을 마치고 중급 논리적인 사고, 단어, 문장과 단락의 사고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단락의 메타학습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락과 문장과 단락의 메타학습에서도 역시 중간중간에 핵심어는 이런 식으로 발음 매개법, 또 의미 매개법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meteor을 meteor에서 아름다운 눈물을 meteor을 생각해내고서 그것을 이야기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어렵다. 아니요. 이것은 몇 번만 해보면 금방 돼요. 금방 됩니다. 그리고 하면 할수록 늘어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 더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공부 시간이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 이렇게 줄어듭니다. 기억학습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그리고 매개어 때문에 직청시키기 어렵다. 즉 읽자마자 이해가 되고 영어 문장이 그리고 영어 말하는 것을 듣자마자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티어에서 아름다운 눈물이란 이 매개어는 몇 번 반복을 하게 되면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미티어 하게 되면 별똥별 이미지가 직접 떠올라요. 그리고 이제 직독직해, 직청직해, 특히 이제 직청직해 같으면은 이것은 자주 들어봐야 합니다. 이것은 뭐 암기를 하든 발음매기법을 쓰든 이것은 자주 듣고서 또 거기에 맞는, 즉 따라하기 같은, 따라서 계속 발음을 해보는 이제 그런 또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효율을 올려야 되지 이 매개어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발음을 망친다. 아까 purpose 말씀드렸죠. 이 영어 단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바꾸는 것이 발음매기법이기 때문에 발음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요. 그럼 발음을 망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뭔가요? 발음매기법을 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발음매기법은 메타학습에 가장 적절한 단어학습법이고 그래서 효율성이 좋아요. 이거 숙달이 되면 여러분 최소 3배, 이건 이제 초보자들 최소 3배, 그러면 숙달 보수가 되면 10배 이상, 10배 이상. 오리쌤처럼 단어를 200단어, 300단어 이렇게 처리를 하고서도 어떠한 외국어 단어든지 어떠한 과목이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고서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3일 있다가 70% 이상을 그대로 재생을 해내는 그런 수준에 오르게 돼요. 물론 세계 챔피언급들은 이제 오리쌤보다 더 잘하겠죠. 발전성 지속적으로 향상이 돼요. 오리쌤이 대학교 때 1시간에 한 120단어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00단어, 300단어 이렇게 처리를 해요. 계속 기술이 향상되면서 자동화되면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면서 계속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죠? 전 과목에 적용이 가능해요. 이런 엄청난 공부법을 폄하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훈련도 안 하고 제발 좀 기존의 학습법 강사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을 하니까 처음에 이 발음매기법 설명을 들으면 그거는 올바른 학습법이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이런 식의 생각을 편견을 가진 사람, 편견을 갖게 하는 공부법 강사들 이제 오리쌤이 하나씩 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변환 한번 보죠. 변환, 마이다스 이선, 쾌속 흐름도 다양한 기법 설명을 한번 해보죠. 변환이라고 하는 것, 즉 비슷한 발음의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단어 이런 것들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자, 시작을 해가지고 전부 변환을 시키는 것이 일단 처음 목표죠. 그래서 인사이클로피디아 하면 인사이클로피디아라고 하는 발음을 전부 다 변환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한 단어로 또는 한두 단어로 딱 맞는 한국어 단어는 없죠. 그래서 이것을 일단 전부 다 변환시키면 이대로 끝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일단 일부만 변환시켜요. 이 중에서 일부만 딱 변환을 시키니까 이걸 어떻게 끊어 읽으면 사이클 한번 끊어 읽고 그러면은 여기 사이클 우리 자전거 있죠? 선수들 자전거를 선수용 자전거를 사이클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클만 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 위에 뭐 백과사점을 싣고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또 전부 변환을 시키고 싶어요. 그럼 나머지를 사이클 외에 나머지를 또 변환을 시키는 거죠. 나머지를 그래서 전부 변환시키고 싶으니까 나머지를 이렇게 해서 인사이클로피디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인기 있는 뭐 이것도 좋고 인싸 하면은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할 때 인싸 인기 있는 사람 인싸가 이끌어서 디아는 사람 이름 뭐 디아블로 해가지고 게임 이름도 좋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이클을 타는데 러시아 피리 아가씨 그 사람이 아가씨다 아저씨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변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고서 이거 우리 쌤이 설명하는 거 듣고서 아니 뭐 이렇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숙달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냥 읽으면 그냥 변환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변환 기법에 숙달이 되고 정형화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아주 빠르게 쉽게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어떠한 외국어든지 간에 한국어 단어를 외우는 것처럼 외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얀자라고 하는 친구가 이 친구는 이제 세계 챔피언급은 안 되고 한 국가 챔피언급 좀 이 정도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인도네시아 단어 30단어를 30초에 다 외운 그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있죠. 이것도 여러분 한번 얀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챔피언십 이렇게 쳐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법을 한번 볼게요. 이것은 이제 나누기죠. 나누기. 여러분 사칙 연산 있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전부 다 바로 이 발음 변환의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누기, 인사이클로피디아를 인사이클로피디아 또는 이렇게 나누면은 제각기 다르게 변환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빼기, dangerous에서 여기 데인만 택해요. 그리고 저렇게 쓰러지면 했을 때 데인만 했을 때 저러스 이걸 빼면은 이제 이것이 데인 이렇게 빼기 기술을 사용한 거고 이거를 이제 전부 다 하면 이제 전부 변환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전부 변환 해가지고 일부만 했다가 다시 전부로 돌아가가지고 전부 변환 오케이 해서 끝나게 되는 거죠. 대인 저렇게 쓰러지면까지 하면은 자 얼라이 하면 얼른 나이지리아 그러면 얼른 나이지리아와 이렇게 더한 거죠. 음들을 뒤에 있는 음들 다 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바로 더하기 기법을 쓴 겁니다. 이게 처음 이건 빼는 음이죠. 빼는 거 나누는 거 일단 나누고 빼고 더하고 하고 그리고 또
비슷한 발음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그래서 단번에 전부 변환이 가장 좋지만은 단번에 전부 시킬 수 있는 이런 단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영어 단어, 외국어 단어 중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슷한 발음으로 바꾸기 이 가장 중요하고 자음 같은 경우 쌍디귿, 디귿, 그리고 티귿 이런 것들은 서로 바꿀 수가 있어요. torture 또 쳐. 고문이라는 뜻이죠. 고문. 또 치고 또 치니까 고문이 되는 거죠. torture. 이렇게 better 이런 식으로 바꾸죠.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도 이제 그런 식으로 문장 내에서는 그런 식으로 발음이 되죠. better 하고 그다음에 better 하고 그다음에 더 굴려가지고 better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드, 르 이런 것들은 서로 바뀐다는 거죠. 앞에 나와 있는 리을, 레 또는 레 또는 레 이런 것들은 네로 바뀝니다. 네로. 그래서 두음에서 레더 사다리라는 게 있으면 내 더러운 사다리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바꾸고 결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드라우트에서 드라 여기 받침이 드라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리을 받침을 이 앞으로 옮기면 들이 아웃됐다는 거죠. 드라우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드라우트 들이 아웃됐으니까 비가 안 와가지고 전부 다 식물들이 다 말라버렸으니까 아웃됐으니까 이것은 가뭄이란 뜻이죠. 가뭄. 피를 흘릴 때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피를로 늘린 거죠. 확실하게 늘리고 이것을 연으로 확실하게 줄이고 그래서 연날개를 동경하다 이렇게 피를 흘릴 때는 알약을 먹어라. 알약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음 의와 응가 비슷하죠. 비슷해요. 아어도 비슷하고 이위 이런 거 비슷하죠. 이런 거 비슷해요. 그래서 스프레쉬 하면 스가 우로 스풀 의가 우로 바뀌고 그리고 에 발음이 에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 스프레쉬 이 이렇게 바꿔가지고 스프레쉬 해가지고 튀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같은 발음으로 바꾸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국자감은 국자와 감세종 한국어 단어는 동음 변환 즉 같은 단어 같은 발음으로 바꾸는 것이 참 잘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자를 같이 쓰기 때문에 여기에 국자감을 먹는 국 그리고 룰러 있죠. 룰러 1cm, 2cm, 30cm 자 이런 걸로 바꿀 수도 있고 감을 뭐 간다 그리고 감나무에 열린 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다 비슷한 발음이 아닌 똑같은 발음으로 바꿔가지고 변환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발음을 바꿀 수도 있죠. 국자감을 감잡고.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여기 앞에서 비슷한 발음으로 바꾸거나 같은 발음으로 바꾸면은 거의 다 99.9% 이렇게 다 이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금 변환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발음을 변환할 때는 전부를 바꿀 것인가 일부를 바꿀 것인가 먼저 생각을 하고 쭉 한번 읽어가면서 전부 변환이 이런 바꾸기로 한 번에 안 된다. 그러면 일단 나눈 다음에 뺀 다음에 또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기법을 적절히 함께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발음을 계속 흐름대에 따라가지고 변환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습관화, 자동화가 돼요.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 순서에 따라가지고 쭉 가다가 몇 초 만에 딱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음만 변환이 되면은 결합은 어떻게든 돼요. 그래서 이 발음 변환 여러분들이 마스터하는 것이 바로 초급과정을 마스터하는 첫 번째 지름길이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 평소에 길거리 가면서 간판 같은 거 보면서 변환 훈련 계속 하세요. 차 타고 다니면서 특별히 뭐 책을 보거나 뭐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계속 밖에 보면서 간판 같은 거 보면서 또는 뭐 지나가는 숫자 차 번호판 같은 거 이제 그런 숫자 보면서 이제 우리 쌤이 자주 썼던 방법들이죠. 간판들, 숫자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계속 바꿔 나가시면서 결합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쌤이 옛날 대학교에서 대학 학교 다닐 때 요 통학하면서 지나가는 차량 그때 이제 네 자리만 해가지고 한 뭐 20개 정도 쭉 외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자, 다중변환과 양면변환을 통한 기억효율 향상 이것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중변환, 양면변환. 다중변환 사실상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양면변환이 진짜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미티어 하면은 미티어로 바꾸고 그리고 유성 별똥별 이런 식으로 해서 변환 부분, 결합 부분 이렇게 있죠. 결합 부분에 여기 변환 부분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변환을 시킨다 하면은 그래서 두 번 변환해서 기억 효율을 향상시키게. 즉 여기 보면은
이 변환 부분의 연결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요 부분 결합 부분의 연결력을 또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material처럼 발음만 알고 뜻을 모른다. 이런 삼정보죠. 이런 것들은 발음을 2번 이상 변환시키는 거예요. meteor 말고서 다른 걸로 또 한번 변환을 시킨다는 거죠. meteor를 여기 있는 meteor 아름다운 눈물로 이렇게 변환을 했는데 이것을 비슷한 발음으로 한번 또 변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meteor 하면은 위가 아니라 밑이 딱 보니까 얼어버렸다. 그래서 밑이 아름다운 눈물에 밑이 딱 얼어버린 그런 그림을 그리면 이것이 이중 변환이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여튼 미티어에서 이것을 2번 변환시키면 이중 변환이고 3번 변환시키면 3중 변환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똥별 같은 경우 발음과 뜻을 모두 하는 이런 정보들 1, 2정보죠. 어떤 발음과 의미를 모두 변환시키는 거죠. 이러면 양면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성 별똥별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똥이 별똥별처럼 떨어지는 이런 장면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것이 바로 유성 별똥별이라는 그림도 그린 거고, 여기에 별똥이라고 하는 이 발음도 확실하게 같이 넣은 양면 변환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더 들어보죠. 휘들러 해서 바이올리니스트, 사기꾼 이런 뜻이 있는데, 이중 변환은 히틀러 요 발음을 2번 변환시켜가지고 히틀러가 손을 휘둘러 이런 식으로 2번 이중 변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히틀러가 손을 막 휘두르는 거죠. 그래서 바이올리니스트한테 뭐라고 하는 이런 장면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양면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휘둘러는 한 번만 변환시키고, 이제 이 뜻. 사기꾼이란 뜻이 있다. 그럼 이 사기꾼이 사기 그릇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장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막 휘둘러요. 이렇게. 보니까 사기꾼이 보니까 사기 그릇. 그래서 주사위를 놓고서 막 휘두르면서 이제 사기를 친다는 거죠. 야바위라고 하죠. 야바위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딱 보니까 여기 뭐 했더라? 협작꾼이던가? 아니 강도던가? 뭐였지? 속임술수는 사기 그릇을 가지고 했었지. 사기꾼이었지. 이런 식으로 인출이 되게끔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중변환 별 효과가 크지 않으니까 거의 안 쓰고 약간 쓸 때도 있긴 있어요. 가령 여기 휘둘러 해가지고 휘둘러가 이런 식으로 제2정보로 변환이 돼요. 제2정보로 변환이 돼가지고 이거 휘둘러가 2정보로 변환이 돼가지고 좀 어렵겠는데 싶으면은 1정보가 포함된 히틀러로 다시 변환시키는 이제 이런 경우인데, 그래도 뭐 그냥 이것은 효과가 뭐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그냥 휘둘러만 해도 사실상 충분해요. 이런 거. 그리고 양면 변환 같은 경우에는 이해 및 기억 기호를 모두 잡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거는 핵심 기술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중 변환과 만약 양면 변환을 다 쓴다. 뭐 히틀러 이거 2번 변환시키고 이것도 또 2번 변환시켜서 이걸 양면 변환시킨다. 이중 변환, 양면 변환을 다 써야 되겠다. 이거는 지나치죠. 지나친 기교이고, 영어 단어 같은 경우에는 굳이 또 여기 양면 변환을 안 써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한 번만 변환시키고, 그리고 한 번만 결합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일단 정석입니다. 정석이고, 더 효율을 높이려고 하면은 이 부분, 결합 부분에서 양면 변환을 추가적으로 쓴 것, 이 정도만 추천을 합니다. 여기 그러면은 우리 1정보, 2정보, 3정보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4정보가 뭐죠? 4정보가 여러분 이거 요 뜻을 모른다고 할 때 요 글씨, 요 한자는 바로 형태만 있는 형태 정보예요. 이것이 4정보라고 그랬죠? 4정보. 이거는 비슷한 형태로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 쌤이 딱 보니까 로봇 같이 생겼어요. 로봇 같이 발이 4개 달린 여기 집게 이렇게 있고 위에 모자 이렇게 딱 쓴 여기 뿔 이렇게 나와 있는. 그래서 이렇게 변환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변환시킬 수도 있어요. 제비. 딱 보니까 제비 부리처럼 생기고 여기 날개, 그리고 마지막 여기 보니까 꼬리 이렇게 여기 2개만 되어 있는데 이렇게 4개로 갈라진 꼬리처럼 보여요.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제비 연자인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원래 이 제비 연자. 그래서 요거 제비 연자라고 하면 이걸로 바꿨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비들이 요 로봇 위에서 집을 짓고 있고 입을 열고 있죠? 입을 연. 또는 뭐 연자, 제비 연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이 발음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을 날리고 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이것보다는 입을 열고 있다, 입을 연,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만약에 제비 이런 식으로 바꿨다 그러면은 이 바꾼 이 자체가 곧 뜻이 되는 겁니다.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 하면은 여기 이 제비가 입을 열어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는 모습,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글자가 제비 연자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로봇은 이제 형태 변환, 이 형태를 바꾼 거고, 알고 난 후 다 알았어요. 일단 이걸 기억을 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다음에 그다음에 이것을 제비 형태, 이거 형태를 보니까 제비 형태구나,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형태도 바꿨고 형태를 비슷한 발음 이 자체가 곧 의미가 되죠. 제비란 의미가. 그래서 이것은 알고 난 후에 이런 식으로 바꾸면 이것은 양면 변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변환을 좀 더 깊게 나가가지고 미티어로 바꿀 때 이 부분을 강화를 시키는 다중변환, 이중변환, 다중변환이 있고 이중변환, 삼중변환, 사중변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미티어에서 결합시킬 때 여기 있는 한국어 단어를 양면 변환을 만들어 가지고서 결합을 하면 이것은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그렇지만 처음서부터 양면 변환을 계속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양면 변환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러분 숙달을 하려고 하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중변환과 양면 변환을 통한 기억 효율 향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 결합은 파트 2로 넘어가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